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우리 대한광통신의 월요일장이 잠시 후면 개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월요일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하루가 될 겁니다. 지금 나의 평단가와 시드 그리고 비중을 고려하셔서 타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타점에 대한 내용과 오늘의 대응 전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주앵커가 지금부터 정확하고 빠르게 도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준비한 선물까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으로 응원 한 번씩 우리 대한광통신의 반등 기원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면서 제일 대한광통신에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꽂혔죠. 그걸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미국 AI 데이터 센터 진출과 중국의 규제, 이 수혜, 이것들이 지금 우리 대한광통신의 8월 초 상승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2분기 실적 장부가 기대감이 아니라 팩트로 지난주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7.8%나 상승을 하면서 490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10억 가까이 되는 액수가 찍혔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격 흑자 전환이 되었다라고 발표가 났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전년 동기 불과 18%밖에 되지 않았었던 북미 매출 비중, 이게 지금 뻥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46%까지 올라가 버린 것인데요. 회사의 이익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광통신의 미국 사업은요, 단순히 이제는 가능성과 기대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북미 시장에 고마진 주문이 회사의 매출 믹스를 바꾸어 주었고, 장부를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놓는 실체적 체질 변화가 입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아니라 입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3분기겠죠. 그런데 이 3분기 정말 많은 것들이 걸렸습니다. 실적 장부의 시간표를 좀 보시게 되면요, 2분기 흑자 전환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4월부터 6월까지의 체크, 여기서 나왔었어요. 반면에 2월 1차 수주에 이어서 6월 3차, 그리고 355억 원짜리 대형 수주를 우리 대한광통신이 완성해주면서 북미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양 864심, 총 411억 원 규모의 계약, 납품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지난달 7월부터 말입니다. 411억 원 전체가 한 분기에 찍힌 것은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그 거대한 초고단가 AI 케이블, 여기에 대한 매출 인식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바뀐 인식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시장이 대한광통신을 봤을 때 슬슬 매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왜? 주가가 2개월이 넘게 떨어지고 이제 막 반등을 하고 살짝 눌린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 굉장히 익숙한 자리입니다. 초반 우리 대한광통신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그 중간중간에 흩뿌렸었던 자리, 그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싸움이 시작되느냐? 2분기 흑자는요, 대형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3분기는 흑자를 너네가 냈니? 이 질문이 아니라 3분기부터는 대한광통신의 이익의 폭이 얼마나 커지니에 대한 질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이 상승과 눌림이 온 가장 최저점에서 들어온다. 그럼 뭐다? 폭발하기 직전, 제3파가 들어오기 직전의 자리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앵커가 864심, 이 초고심수, 이 이야기를 아까 잠깐 드렸었는데요. 실제 여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광통신 1위 기업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코닝이죠, 코닝. 지금 코닝이 광통신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2%나 폭증을 했고, 기업 네트워크 부분은 65%나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코닝, 기술력으로 올라갔어요. 기술력. 그러면 지금 대한광통신이 잡고 있는 이 864심, 144, 288심도 아니라 864심으로 글로벌 시선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어디? 바로 메타가 등장을 합니다. 메타가 방금 말씀드린 코닝에다가 60억 달러, 약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광섬유 장기 공급까지 맺어버리고 아마존과 엔비디아까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미국 현지 광 케이블 생산 능력을 대대적으로 선점하고 쟁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기업이 등장을 한다? 바로 우리의 대한광통신 등장을 합니다. 411억 원의 수준은요, 단순한 일회성 계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완성을 위해서 광통신 인프라를 미친 듯이 싹쓸이가고 있는 이 사이클 한복판에서 이름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 데이터 센터랑은 이제 격이 달라졌어요. 격. 왜냐? 수만 개의 GPU를 하나로 묶어서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 환경에 제한된 공조 공간과 관로 안에다가 얼마나 많은 광섬유를 집적시키냐가 관건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멀리 신호를 보내니 이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앵커가 말씀드렸던 이 대한광통신의 860사심 이 몸값이 치솟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광통신은 하나의 케이블 안에다가 이 860사심 초고밀도 케이블 이걸 그냥 꿰뚫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집적하는 이 기술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핵심 공급망에다가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대한 기술력과 같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습니까? 미국 텍사스 현지 생산 그 케이블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캡 아메리카죠. 1,100억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돌파했다라고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내용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까? 비중국화.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누구? 우리 대한광통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에서 대한광통신의 이름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한 번 더 수주에 고민을 해보고 그 자리가 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인 8월 24일 월요일 오늘장에서 튀어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장이 12,120원. 마이너스 4%대 하락 마감을 보였죠. 이러면서 이동 평균선도 떨어진 것 아니냐 걱정도 많았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121선이 가장 밑에 위치해 있으며 5일선부터 60일선까지는 꼬여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자리 또한 우리 대한광통신이 상승을 향해서 올라갈 때 패턴을 보여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4개월, 5개월 뒤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 그런 자리들이 속속들이 연출이 됩니다. 때문에 오늘 월요일장에서 대한광통신이 힘을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찰나의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 오늘의 자유는 뭐가 된다? 기회의 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RSI 심리도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하냐? RSI는 50으로 힘이 들어와 있는 것을 숫자로 증명을 해 주었고요. 심리도 또한 40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매수의 힘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있는 건 누구다? 주포 세력이다라고 주행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월요일장에서 그냥 단순히 보합이다, 마이너스 1%다, 플러스 1, 2%다 넘어가실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끌고 가야겠다 전략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행커가 오늘 내 평단가와 시드 비중을 고려한 타점으로서 보답을 드리고 도움을 확실히 잡아드리겠다 안내를 미리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 아래 보시면 기관 지난주 매도만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어떻습니까? 최대가 5만 주대밖에 되지 않고 평균 2에서 3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매수를 할 때는 기관 몇십만 주씩 매수와 매도를 해요. 그리고 지금 누적치 물량은 뭡니까? 94만 주 이상 순매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기관은 지난주 빠지는 약간 눌리는 자리에서 마치 본인들이 정리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지 실제로는 뭐다? 어떻게든 대한광통신의 물량을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앵커가 이제는 말씀을 드릴게요. 3분기 광섬유 판가 상승과 미국 텍사스 현지 팹 보유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광통신 싹쓸이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눌렀다. 그러면 지금을 타이밍을 잡고 이제는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옛날에도 보기는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네. 이런 섹터, 이런 종목은 내가 보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들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잡은 사람만 쾌재를 부리면서 8배 이상의 상승을 가져간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자리는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조정을 맞고 이제서야 다시 한번 평가가 들어오고 수주가 쌓이고 내용들이 쌓이면서 반등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깔짝 보여주고 끝난 게 아니라 무려 2주가 넘도록 보여줬어요. 진짜 반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평선 또한 꼬인 것처럼 보이나 상승의 길이 터졌을 때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똑같이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주앵커가 도움, 타점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여드리느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주앵커의 개인 번호 잠시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로 대한이라고 문자를 짧게 남겨주시면요. 오늘 주앵커가 월요일장에서 잡으셔야 되는 타점, 자리, 이유, 비중과 가격대까지 도움을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시간은 주앵커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앵커가 먼저 무료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얼마나 잘 보는지 얼마나 잘 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장을 볼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 공시 뉴스도 못 봐 라고 하신다면 주앵커가 대한광통신에 소통방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한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주앵커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도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주앵커가 보던 종목이 섹터가 정책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리고 그걸 그대로 선물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드리기 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혹시라도 깜빡하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나는 오늘 월요일장의 대한광통신이 조금 더 궁금하다. 그러면 대한이라고 먼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선물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앵커가 이 선물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의 종목은 바로 주앵커가 매집을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시간으로 강력한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주앵커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 종목, 매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그 종목의 이름과 섹터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04-3394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종목과 섹터를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단 매수 또는 관심 섹터로 집어넣고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섹터야, 들어본 적이 없던 종목이야, 잘 모르겠어, 관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 주신 두 파트의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 그 종목 들었는데 봤었는데 라는 말로 끝나고요. 또 누군가는 나 그거 잡고 있는데, 물량 잡고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 라는 걸 본인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종목으로서 확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목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던 종목은 뭐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생소한 종목이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과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앵커가 뭐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주앵커도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결합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정보전에서 승리를 해서 가져올 수,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고작 기간 얼마? 2주입니다. 2주 동안 가격이 36,900원에서 399,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용은요, 조금 간단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다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98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기간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간단하게도 깔끔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해안고속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금은 더 길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2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자, 7,170원부터 69,000원까지 마찬가지로 정책,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74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냥 어느 날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여기서 전부 이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양고속이라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정체기 그리고 하락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동해안고속 같은 종목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건 바보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보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실시간 종목들 주앵커가 지금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주주님. 그런 섹터일 겁니다. 조금 생소했었던 테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앵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그것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앵커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요. 지금 AI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과 내용이 강력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해안고속과 천일고속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구리선 종목의 섹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느냐? 내용 보십시오. 조금 약소했어요.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앵커가 조금 더 최근에 봤었던 구리선 섹터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AY와 직결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주앵커의 실시간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